카메라가 달렸네. 포트도 진짜 많아. 그런데 이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 SK에서 무려 5년 만에 출시한 자체 제작 셋톱박스입니다. 생긴 것만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 AI4 비전 이름이 심상치 않죠? 일반 셋톱박스와 달리 총 3가지의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AI 비서, AI 사운드, 카메라를 말이죠. AI 비서인 ADAT이 SK만의 특화된 기술은 아닙니다. 애초에 ADAT 이전에 누구의 아리아라는 친구가 SK 셋톱박스에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KT에는 지니가, LG 플러스에는 익시가 있어요. 그런데 SK가 왜 ADAT을 별도로 도입했느냐?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방식이 아닌 문맥을 이해하고 주고받는 형식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분과 상황 등 TPO에 맞는 콘텐츠 추천과 리뷰까지 해줘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말입니다. 비 오는 날에 보기 좋은 영화 추천해 줄래? 비 오는 날에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멜로 로맨스 영화가 추천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반영해서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SK가 잡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진 시대에서는 선택하는 것조차 엄청난 일이 되는데 도움을 받기에 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ADAT을 실행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습니다. 일단 SK 셋톱박스에 기본이 되는 음성 AI는 누구의 아리아라는 친구거든요. ADAT은 아리아를 통해 불러야만 실행이 되거나 혹은 직접 화면에서 ADAT을 찾아야지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출어 반응도 없고 바로가기 버튼도 활성화가 안 된 거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용을 하기 위한 과정이 직관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편리해도 이용하는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점 좀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잘 만들어 놓고 왜? 총 2가지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더욱 뚜렷하게 해주는 AI 음성 강화, 소리 크기를 평준화해주는 AI 음성 조절이죠. 사실 이게 SK만의 특화된 장점은 아닙니다. LG U 플러스에서는 일찍이 2022년에 UHD-4에 도입한 기능이고 LG전자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져 성능 기대치도 매우 높거든요. 약 7년 전 KT에서 시도하고 영영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SK가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 카메라가 달린 셋톱박스 SK가 유일하고요. 제공하는 기능도 꽤 많습니다. 게임, 헬스, 화상 미팅, 팩캠으로 쓸 수 있죠. 사용 후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짜장면 속 완두콩 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웹캠이야 IoT계의 유명 인사인 아카라 혹은 샤오미 제품 사면 그만이고 게임이야 뭐 닌텐도 스위치만큼 재밌을 순 없잖아요. 하드웨어만 딱 준비됐다고 끝날 게 아니라 팔릴 만한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도 보안적인 면은 대비를 잘해뒀습니다. 안드로이드 TV OS에 보안 관련 패치도 적용해 두었고 IOXT 인증도 받았으며 카메라는 사용할 경우에만 팝업이 되는 형태고요. 온오프가 가능한 물리 버튼을 굳이 따로 만들어둬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예 꺼둘 수도 있어요. 스마트3와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당연하죠. 스마트3는 5년 전에 출시한 모델이니까요. 그런데 SK에는 스마트3뿐만 아니라 애플TV라는 비교군도 함께 있잖아요. 애플TV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되지 않고요. 칩셋 같은 경우도 최신형인 VS710이 탑재되었지만 범용성에 주안을 둔 ARM 코어텍스 기반이니 애플의 바이오닉 15를 능가하기는 어려워요.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인데 이건 할 말이 많으니까 뒤로 미루겠습니다. 생긴 건 깔끔합니다. 무광 처리된 ABS 재질에 버튼을 양각 방식으로 도드라지게 표현했어요. 카메라가 있는 것 치고는 상당히 얇게 뽑아냈고요. 마감은 딱히 흠잡을 곳은 없습니다. 단자는 전부 뒤에 있고 MIC 단자도 별도로 있어요. 발열은 잡기가 좀 어려웠나 봅니다. 충전 방식으로 사용하는 리모컨입니다. USB-C와 USB-PD를 지원하고요. 당연히 충전기는 제공하지 않아요.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게는 정말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가볍습니다. 동료님 피셜 유튜브 바로가기 버튼이 없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셨는데 많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리모컨 얘기하다가 뜬금없는 소리이긴 한데 SK는 바로가기 버튼이 실상 바로가기가 아닙니다. 실시간 방송이던 OTT 실행 중이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이동하려면 무조건 홈으로 가 있어야 해요. 이러면 바로가기가 아니지 않나요? 자, 대망의 잔소리 시간입니다. SK 이거 임대료가 어떻게 된 거죠? AI4의 임대료는 월 8,800원입니다.
스마트 3와 비교하면 2배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8,800원, 1년에 105,600원, 3년으로 치면 316,800원의 값을 하냐 생각을 해보면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AI 비서 ADAT, 스마트 3에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카메라, 이게 엄청난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독자적인 콘텐츠가 많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일단 카메라로 할 만한 앱들이 몇 개 있긴 한데 킬러 콘텐츠라 불릴 게 없고 콘텐츠 종류도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할지도 알 수 없죠. 돌비 비전? 이건 사실 스마트 3가 지원하는 HDR10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요. 옆집 LG U 플러스의 UHD4는 임대료가 4,400원인데도 불구하고 돌비 비전 지원하고도 남습니다. 즉 AR4 비전에 8,800원을 기꺼이 내고 사용할 만한 메리트가 있냐라고 봤을 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통신사 사운드바와 비슷하게 가격을 수정하지 않았나 유추하는데 사실 사운드바 임대료도 비싼 건 맞거든요. 5년 만에 출시한 자체 셋톱박스입니다. AI라는 유행을 따르고 색다른 차별화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의도는 파악되지만 그게 잘 구현됐는가에는 낮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길고 짧은 건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앞으로 AI4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켜줄 콘텐츠를 생성한다면 후속 리뷰를 남기겠습니다. 여기까지 AI4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인터넷 가이드 필요하실 때 내게 딱 맞는 맞춤형 상담을 원하신다면 백밀가로 연락주세요. 백밀가는 자칭 타칭 인터넷 요금 할인 코스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